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저는 글로벌 협력 전공 14학번 장효주입니다. 장효주 씨, 네, 시작해 주세요. 저는 영웅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논제에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영웅의 도덕적인 면모는 그 영웅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영화 그 다크나이트에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영웅으로 죽거나 살아남아서 스스로 악당이 되어가는 것을 본다. 근데 이러한 것이 물론 진리는 아닐지라도 이 대사는 영웅이 가져야 되는 필수 면모로 도덕적인 희생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오디세우스의 경우도 그가 수많은 그런 불륜이라던가 부하의 희생 혹은 구원자들 도륙하는 등의 비도덕적 행위를 거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과연 그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어디에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들게 하고, 결국 영웅의 도덕적인 면모를 제외하고 그의 업적으로서만 판단을 한다면 그 영웅은 악당 혹은 그냥 비영웅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디세우스는 가만히 보니까 부하 죽이고 구원자들 다 죽인 악당의 모습에 가깝다. 우리 아들이 하는 말과 비슷하네요. 뭐 슈퍼맨만 나타나면 온통 그냥 도시가 파괴되고, 야 차라리 슈퍼맨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의 그 필요성보다는 파괴에 주목하다 보면은 누가 악인지 선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영웅이라고 봐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약간 경계선상에 서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이 먼저 이쪽에 해주세요. 저는 중화중문학부 조은선. 조은선?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 영웅이 업적을 이룬 것은 맞고, 그리고 공동체에 크게 해가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사의 영웅을 보면은 도덕적이진 않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도덕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지,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도덕적인 것을 바라면 그것은 신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도덕적인 영웅은 존재하기 힘들다고 하는 점에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영웅으로 꼽는 인물로 스티브 잡스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을 수 있는 부분은 그가 그러한 과정에서 애플이 중국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일어난 그 아동 노동자에 대한 그런 부당 대우라던가 수많은 그런 불합리적인 희생들도 그가 이룬 업적에 좀 고려돼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동 착취범을 어떻게 우리가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 이제 비난의 요소를 갖고, 영웅이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존중과 존경,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은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분. 저는 법학부 이명희인데요. 이명희 씨. 네, 저는 진짜 제가 순전히 궁금해가지고 네. 드리는 질문인데,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영웅의 요건에 가장 가까운 실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좋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우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정의한 그런 바에 따르면은 영웅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또 업적의 대업을 이룬 사람인데, 뭐 이순신이 우리에겐 금방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금방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네요. 네,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저는 그분도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정말 뚜렷하게 이 사람은 논란 없이 영웅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영웅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도덕성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면 결국 영웅이 모두 사라지고 말겠군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네요. 우리 아들 관점에서 본다면 이순신은 살인마죠, 뭐. 네. 그런데 우리는 영웅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희생, 적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웅성인 거죠. 도덕을 초월할 수 있어야 영웅이 되는 것이지 도덕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도덕의 굴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반인륜성, 정말 도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도덕적 세계를 건립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파괴. 도덕이 무너졌을 때 도덕을 회복하기 위한 도덕의 파괴지 도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덕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것. 상황이 바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영웅과 도덕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영웅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좀 씁쓸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송혜주입니다. 네, 송혜주 씨 시작해 주세요. 네, 영웅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웅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도덕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본인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하며 환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영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귀감이 되지도 못해 앞서 말한 영웅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도덕성은 영웅의 기본 덕목이며 영웅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디세우스나 나폴레옹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환대라는 말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환대라는 말과 영웅을 연결시키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비도덕적인 인간을 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영웅이라면 우리가 환대를 하게 되는데 그 영웅의 환대는 그가 비록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안에 도덕을 그런 비도덕성, 도덕을 초월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때만 그를 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표자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정리는 잘 해주셨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저는 양정민이라고 네, 하고요. 정민 씨. 환대라는 게 달라지는 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이 집단에서는 환대를 받고 또 다른 집단에서는 환대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문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환대를 받지만 일본에서는 환대를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공동체를 위한 거긴 해서 영웅의 면모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덕적이진 않잖아요.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 사회라는 걸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꼭 도덕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때가 이미 사회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덕적인 걸 모두 지켜가면서 공동체를 위한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그때도 영웅이 도덕적인 걸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질문 잠깐 하신 것 중에 네. 그러면 그 도덕성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다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을 잘 못 반대죠. 이해한 것 네, 같은데. 반대입니다. 네. 윤봉길의 경우를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환대를 받는데 하지만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단에서는 환대를 받고 다른 쪽에 테러리스트로 비난을 받는데 사회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도덕을 초월하는 면이 있지 않냐, 영웅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와 도덕성을 혼동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당연히 사회 문화에도 그 풍습이랑 관습이 있고, 당연히 여기에는 윤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윤리, 원리, 도덕은 원래 그 가치랑 규범의 주관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영웅이 한 행동 자체는 그 궁극적으로 본인 자신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그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때 이제 질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한국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도덕적, 이타적 행위를 했는데 반대의 경우는 어땠냐 이거죠. 네, 근데 그 윤몽일 의사의 상황은 윤몽일 의사가 그 남을 직접 먼저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에서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른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우리의 관점을 계속 고수하는 것 같은데요. 보편적 관점이나 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덕적 행동으로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요 마치고요.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기 소개를 영문과 양승이라고 하고요. 양승희 씨 시작해주세요. 저는 영웅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공동체가 추구하던 그런 예의나 규례나 아니면 그들이 허용하는 양심의 그 범위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도덕도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예전에는 뭐 여자의 인권을 존중을 하는 것이 도덕에는 그 도덕이라고 치부도 안 됐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인권에 대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덕의 변천을 한다고,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웅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야만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도덕 규범 그 속에서도 그 도덕조차도 벗어나면서 그 업을, 그 공적과 업을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저는 영웅이라고 여겨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면서 더 도덕적인 영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과거에는 비도덕적인 영웅들도 많이 인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현재나 앞으로는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도덕적이지 않은 영웅은 영웅이라는 칭호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도덕이 발전하면서 인권도 발전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영웅이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도덕적이지 않은 영웅들도 탄생했지만은 이제는 반드시 도덕적인 영웅만이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시대 관점에서 규정을 해줬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두 분. 네. 저는 경제학과 최지현이라고 하죠. 최지현 씨. 근데 지금 방금 발표하실 때 시대에 따라 도덕도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덕 규범이라는 것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럼 네. 오늘날의 영웅이 내일의 영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웅이라고 생각해도 뭐 10년 뒤, 20년 뒤에는 영웅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전 도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그런 양심의 범위? 뭐라고 해야 되지? 과거에는 여자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꺼리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근데 우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영웅이 오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그게 제가 조정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업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이루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호색하고 그런 남자였다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는 영웅을 받아들여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영웅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 질문. 저 보니까 동단이라고 하는데 김- 아니에요. 아까 질문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데 네. 이제 오디세이 자체가 그 반대 이야기잖아요. 네. 오디세이 자체가 그 반대 이야기인데 그럼 네. 그 반대 사회의 영웅도 아니라는 건지 그 오디세우스가 만약에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대에는 그 남자의 불륜이 큰 도덕적 흠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남자의 불륜이 큰 도덕적 흠이라고 해서 오디세우스를 영웅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오디세우스가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그 불륜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 부하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그런 문제나 그런 살인을 저지른 그 구원자들을 죽인 문제에 대해 있어서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다혜 씨 질문이 아주 예리했습니다.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는데요. 어떤 당대의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당대 분명히 영웅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 당시의 영웅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웅을 오늘날의 우리의 영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 시대에 따라서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오디세우스를 영웅으로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오디세우스를 영웅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영웅을 지금 영웅으로 보고 있나요? 연예인을 영웅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 시대의 영웅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를 영웅으로 본다면 우리 시대의 영웅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웅은 시대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숭배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시대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시대마다 다른 영웅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웅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걸 다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완벽한 도덕 그런 건 아예 영웅의 잣대가 될 수 없겠죠. 물론 이제 도덕적 영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영웅. 간디 같은 사람은 뭐 도덕적 영웅 가운데 한 명으로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뭐 아내를 때린 적도 있나요? 뭐 그런 간디의 영웅성에 대해서 흠집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도덕적 영웅도 정치적 영웅, 경제의 영웅, 뭐 전쟁 영웅 수많은 종류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또 일상의 영웅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타인을 건져준 사람이라든지 또는 남들이 다 컨닝할 때 자기는 컨닝 안 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일상의 영웅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영웅이 될 것인지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